가난한 소녀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쫓겨났다. 화려한 불빛이 레스토랑에서 쏟아져 나와 420 한복판의 작은 골목길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은 도시의 밤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 소리와 뒤섞였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젊은 여성이 머뭇거리고 서 있었다. 그녀의 크고 동그란 눈은 간절한 듯 안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린날고 바랜 흰색 셔츠를 입고 색이 바랜 청바지와 해진 캔버스화를 신고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갸름하지만 다소 야윈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했다. 윤이 나는 떡갈나무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예술 작품들, 그리고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조명까지. 멋진 옷차림의 손님들은 고급스러운 요리를 음미하며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웃음소리와 어우러졌다. 린는 안으로 들어서며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마치 먼지 한 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젊은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린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황민 씨와 약속이 있는데요. 직원은 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실례지만 장소를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린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아니요. 황민 씨가 오늘 저녁 7시에 저와 만나기로 했어요. 직원은 마지못해 예약 명부를 확인했다. 죄송하지만 예약 명단에 손님 성함이 없는데요. 바로 그때 중년 남성 한 명이 뒤쪽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금시계를 차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듯 보였다. 무슨 일인가 준 남자가 물었다. 네, 사장님. 이 손님이 황민 씨와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명단에는 없어서요. 사장은 린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당신은 누구지? 저는 린입니다. 황민 씨께서 저를 이곳에 초대하셔서. 린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사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군. 우리 레스토랑은 당신 같은 사람은 받지 않아. 린는 마치 머리 위로 찬물을 쏟은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황민 씨와 약속이 있어요. 그만. 사장이 준에게 낮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내보내. 준은 당황한 듯 린과 사장을 번갈아 보더니 마지못해 린에게 다가갔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린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다. 제발 황민 씨께 전화만 해주세요. 그분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사장은 비웃었다. 당신처럼 옷을 입은 여자 말을 우리가 믿을 것 같나? 뻔히 속이 보이는 수작이군. 자신이 속하지 않는 곳에 들어오려고 애쓰는 꼴이라니. 그의 말은 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몇몇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린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레스토랑을 나가려는 순간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인상의 50대 남성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단순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고급스러움과 권위가 느껴졌다. 황민 씨 사장은 갑자기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황민은 린에게 다가가 사람들을 쭉 훑어보고는 린에게 시선을 멈췄다. 괜찮니? 린 내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네, 괜찮아요. 황민은 사장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사장,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합당한 설명을 듣고 싶군. 사장은 말을 더듬었다. 네, 황민 씨, 저희는 그분이 손님인 줄 몰랐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없었고 그게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되나? 황민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나는 미리 예약을 했고 손님의 신분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네가 린을 대한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사장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황민 씨, 저희는 단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려고 손님을 모욕하고 내쫓는 방식으로 말인가? 황민은 고개를 저었다. 사장, 나는 자네 레스토랑을 높이 평가했었지만 오늘 정말 실망스럽군. 그는 린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고 싶니?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까? 린은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부끄러워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린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사장. 우리는 여기서 식사를 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직접 우리를 시중들어 주길 바라네. 사장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이 자리로 안내되는 동안에도 린는 주변의 시선이 불편했다. 황민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눈치챈 듯 신경 쓰지 마렴 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다른 누구 못지않게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어. 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곧 익숙해질 거야. 황민이 말했다. 그리고 명심하렴. 사람의 가치는 옷차림이나 어디서 저녁을 먹느냐에 달린 게 아니란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사장이 직접 메뉴판을 가져왔다. 그는 공손한 척했지만 린을 볼 때마다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까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은 어색하게 말했다. 부디 즐거운 식사 되시길 바랍니다. 황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린는 메뉴판을 보며 사장의 시선을 피했다. 뭘 먹고 싶니? 황민이 부드럽게 물었다. 린는 메뉴판을 훑어보며 낯선 이름과 비싼 가격에 어지러움을 느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 맛있어 보여서. 황민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주문해줄게. 네가 좋아할 만한 걸로. 황민이 몇 가지 요리를 주문하는 동안 사장은 꼼꼼히 메모하며 린을 의아한 눈빛으로 흘끔거렸다. 사장이 자리를 뜨자 황민은 따뜻한 눈빛으로 린을 바라보았다. 아까 일은 잊어버리고 저녁 식사와 우리의 대화를 즐기렴.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 황민이 말했다. 나는 내가 쓴 시골 교육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에세이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단다. 그래서 너를 직접 만나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지. 전체 요리가 나오자 린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열악한 지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자원을 동원하고 교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을 할수록 린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황미는 귀에 깊게 듣고 때때로 질문을 던지거나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눈앞의 젊은 여성이 재능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넓은 시야를 가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사장은 가끔씩 테이블을 확인하러 왔고 올 때마다 릴을 호기심과 의아함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황민처럼 중요한 사람이 왜 이렇게 평범한 차림의 어린 여성에게 시간을 할애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메인 요리가 나오자 린는 말을 멈추고 눈앞의 음식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게 장식된 요리였다. 이런 요리는 처음 봐. 린는 감탄하며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황미는 미소 지었다. 어서 먹어보렴. 분명 내 입맛에 맞을 거야. 린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 맛있어요. 네가 좋아해서 다행이구나. 황민이 말했다. 하지만 알고 있니? 가끔은 가장 소박한 음식이 가장 큰 감동을 주기도 한단다. 나는 아직도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소박한 밥상이 그립단다. 나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지. 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도 소박하지만 웃음이 넘치던 가족과의 식사 시간이 그리워요. 그들은 교육 프로젝트뿐 아니라 삶, 가족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황미는 자신의 과거,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도 너처럼 가난하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나는 굳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린는 그의 이야기에 감명받으며 귀를 기울였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라면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황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잖니?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란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황미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린, 내가 우리 회사의 새로운 교육 프로젝트를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린는 놀라서 입을 벌렸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너무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데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황민이 말했다. 너는 지식과 비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내가 필요한 건 바로 그것이란다. 경험은 일하면서 쌓으면 되는 거야. 린는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일 내 사무실로 오렴.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그들이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사장이 황급히 다가왔다. 황민 씨, 오늘 저녁 식사는 만족스러우셨습니까? 황민은 사장을 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음식은 훌륭했네, 사장. 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개선해야 할 것 같군. 사장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길 바라네. 황민이 말했다. 린는 우리 회사의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될 사람이야.
다음에 그녀가 이곳에 왔을 땐 마땅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사장은 릴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쫓으려 했던 여자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물론입니다.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린씨.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린는 마치 꿈을 꾼 것 같았다. 그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황민을 바라보았다. 황민 선생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황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다. 내 꿈을 포기하지 않은 너 자신에게 감사하렴. 그리고 명심하거라, 린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마음과 재능 그리고 노력에 달려있는 거란다. 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욕과 결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겠지만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6개월 후 린는 르 자댕듀올 레스토랑에 다시 왔다. 이번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소박함을 잃지 않았다. 더 이상 예전처럼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발걸음과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리셉션 데스크에 서 있던 사장은 릴을 알아보고는 황급히 다가와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린씨.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린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 파트너들과 약속이 있어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이 테이블로 향하는 동안 린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경멸이나 조롱이 아닌 존경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사장은 릴을 고급스러운 테이블로 안내했다. 이미 2명의 정장 차림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가 린씨 자리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린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파트너들과 회의를 시작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교육 프로젝트 확장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장은 몇 번이고 테이블을 확인하며 모든 것이 완벽한지 살폈다. 그는 린의 변화된 모습, 자신감 넘치고 전문적인 태도, 그리고 파트너들과 대화하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파트너들이 돌아간 후 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했다. 린씨, 저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오셨을 때 제가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을. 린는 사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미 잊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라요. 사장은 후회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셨죠.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린가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평등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옷차림이나 겉모습에 상관없이 말이죠. 사장은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린씨. 저는 린씨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린는 미소 지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그리고 사장님, 저희 교육 프로젝트에서 어려운 지역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줄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이 레스토랑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사장은 뜻밖의 제안에 놀란 눈을 했다. 정말입니까?
저는 영광입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좋아요. 린가 말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 레스토랑이 부유한 사람들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린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잇는 6개월 전 황민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마음과 재능 그리고 노력에 달려있는 거란다. 그녀는 자신이 그 가치를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에 미소 지었다. 작은 아파트에 도착한 린는 레스토랑의 화려한 공간과 비교하며 감회에 젖었다. 비록 소박하지만 이곳은 그녀의 추억과 꿈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소박한 나무 액자에 담긴 사진이 놓여 있었다. 황민린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이 프로젝트를 막 끝낸 산골학교 아이들이었다. 린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황민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 있었던 미팅과 레스토랑 협력 아이디어에 대한 보고였다. 마지막 문장을 쓰다가 잠시 생각에 잠긴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황민 선생님 오늘 그 레스토랑에 다시 가니? 처음 만났던 날 밤이 떠올랐어요. 겉모습으로 판단받고 무시당했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걸 알아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정을 주었죠. 저를 믿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린는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발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그녀가 걸어온 길을 떠올리게 했다. 큰 꿈을 품었던 가난한 소녀에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된 그녀. 린는 새 책과 깨끗한 책걸상을 받고 기뻐하던 산골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녀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러워하던 부모들의 미소도 떠올랐다. 그리고 오늘 사장의 놀라움과 존경이 담긴 눈빛도.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해. 린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그 기회를 만들어갈 거야. 다음 날 아침. 린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눈을 떴다. 평소처럼 차를 타는 대신 단정한 옷차림으로 걸어서 출근하기로 했다. 가는 길에 새 직장을 갖기 전 자주 들르던 작은 카페에 잠시 멈춰 섰다. 린 오랜만이네. 카페 주인인 마이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다. 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 요즘 너무 바빴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여기 커피 맛이 너무 그리워서요. 마이 아주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린을 바라보았다.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지? 내가 성공할 줄 알았다. 린는 마이 아주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푸근해졌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 아주머니 좋은 생각이 났어요. 저희 프로젝트에서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장소를 찾고 있는데 저녁에 이 카페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마이 아주머니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나야 좋지. 하지만 여기 너무 좁고 초라하지 않을까? 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때로는 소박한 공간이 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답니다. 여기가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손에 커피를 들고 새로운 계획을 마음에 품고 카페를 나서는 린는 희망으로 가득 찼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린는 황민이 먼저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창가에 서서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린는 밝게 인사했다. 황민은 따뜻한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잘 왔다 린, 어젯밤 내 이메일을 읽었단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린는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황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내가 너를 처음 그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 나는 내 안에서 희망과 믿음의 빛을 보았단다. 네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린는 감사한 마음으로 황민의 말을 경청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빛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임무는 그 빛을 찾아 키워주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표란다. 린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빛을 널리 비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민은 미소를 지으며 린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너를 믿는다. 자, 이제 레스토랑과 카페 협력 아이디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내 이메일에 쓴 레스토랑과 카페 협력 아이디어 말씀인데요. 그들이 책상에 앉자 린는 에너지와 결의로 가득 찼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황민의 지원과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성공담이 아니다. 변화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며 믿음과 끈기의 힘을 보여주는 여정이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쫓겨났던 어린 소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레스토랑 사장에게 린가 준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밤이 되어 도시에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린의 사무실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미래를 위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했다. 자신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